네, 반갑습니다. 네, 이 책 다 읽기 전에 절대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시즌2 12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청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민법이 있고요. 네, 민법이면 이제 민법의 임대차 관련입니다. 그리고 주임법이 있고 밑에 보면 주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임법이 있고 그리고 상임법 시행령, 또 상임법이 있죠. 예. 이 법조문들을 다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법 임대차 법조문을 보시면요, 제 628조고요. 예, 차임 증감입니다. 그러니까 증 올린다, 감 내린다. 예. 청구 맞죠? 임대물에 대한 공가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자, 당사자는 누굽니까?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이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떤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맞죠?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임차인은 내려달라고 서로 간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게 이제 주임법이 생기기 전에 민법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자, 이게 이제 기본 모토가 돼서 이제 주임법에 이렇게 또 생겼죠. 주임법이 생기면서 이제 이 법률 조항이 또 생깁니다. 보실까요? 7조에 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죠. 자, 1항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돼 있고, 자,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5%입니다. 예,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문의 범위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민법에 나온 위 법조문을 특별하게 뭐 다른 건 없고요. 요거를 1항에 나와 있고 2항은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올리는 거, 증액 5% 제한해 놨고요. 자, 주임법 시행령을 볼까요? 8조에 보면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해가지고 1. 법 7조 요거죠. 금방 봤던 거. 다른 차임이나 보증금 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 해가지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맞죠? 그럼 이 내용이 그냥 똑같잖아요. 별다른 게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상위법 볼까요? 11조에 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 청구할 수 있다. 똑같죠? 예.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차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돼 있죠. 자, 거의 위에 주임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내용이. 자, 시행령 볼까요? 상위법 4조에 보면 차임 등의 증액 청구의 기준 돼가지고 11조 1항 요거죠. 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똑같죠? 20분의 1이나 100분의 5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5%입니다.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상위법 보시면 이게 이제 계약갱신에 특례해 가지고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요구 법조문이 나오면서 같이 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 2년이 연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그 내용입니다.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 증가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자,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위와 같이 또 정리한 도표를 보면 모든 임대차법 관련하여 차임, 그러니까 월세죠. 월세 증감 올리거나 내리거나 청구의 법조문 내용은 하나같이 민법 임대차의 규정,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중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비슷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위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조세, 공과금, 기타 똑같은 말이죠. 변동이 있어서 기존 차임이 현실과는 맞지 않아야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상대방에게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자들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당연히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따라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차임이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할 수 없다면 양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차임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명을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있는 증액의 상한선 5%가 있죠. 주임법 상임 보셨잖아요. 민법에는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에 해당되는 임대차 계약자는 양자 간에 무한대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한선이 없으니까요. 또한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하지 못한다고 주임법과 상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민법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이 경제사정 변동과 기존 차임의 현실성이 동떨어진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양 당사자는 그 횟수와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시로 상대방에게 차임 증가를 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법상. 한편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법제하고 있는 증액의 상한선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대부분 판례인데요.
예, 결국에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이나 지금 상한선은 있습니다. 5%라고.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예, 끝나고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없어요, 상한선이. 이거는 계약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연장하는 금액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예, 종료되면 없다는 거. 합의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 안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만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의 현실성이 동떨어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법 임대차는 언제든지 기간에 관계없습니다. 양당사자가 간 그 상대방의 차임의 증감 청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주임법과 상임법에 속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되어 있고요.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민법과 주임법을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이 어렵죠. 예. 나아가 상임법을 적용받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10년간은 차임 인상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만료 후에 앞으로 뭐 좀 있으면 다루겠지만은 권리금 회수 문제가 생깁니다. 상위법 상가 임차인들은요. 예. 그 누구한테 내가 나가려면 권리금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되면은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임차인은 가능하면 임대인과 계약기간 중에 다툼 없이 무난하게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가지 경우인데요. 예. 주임법상의 그 임차인들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버티고 월세를 안 올려준단 말이에요. 예, 5%도. 그러면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장 계약을 안 하겠다 하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변론을 하고요. 이해가시죠? 예. 그리고 이제 상임법상의 임차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월세를 안 주고 계속 버텨요. 안 올려주고 10년간.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 예? 집주인이 갑자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버리죠.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못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차임 증금과 관련하여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문제는 차임 또는 보증금 5% 금액의 계산 방식입니다. 예, 5%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이 도표에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 또는 차임 있죠. 예, 그러면 먼저 보증금만 있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차임만 있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 보증금 차임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요거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EX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죠. 보증금만 있는 경우. 그러면 1억에 0.5%, 0.05 곱하면 500만원이죠. 그러면 거기에 1억원 더해가지고 1억 500만원을 받으시면 되죠. 5%니까요. 자, 이 보면 보증금 곱하기 0.05 인상된 보증금 플러스 기존 보증금 그러면 인상된 보증금이 되겠죠. 이건 간단해요. 근데 두 번째 차임만, 월세만 있는 경우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0.05% 5%죠. 예, 5만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플러스 5만원, 105만원이 되겠죠. 자, 월차임 곱하기 0.5는 인상된 차임이고요. 거기에다가 기존 차임 더하면 인상된 차임이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증금 플러스 보증금과 차임이 월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럼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다음에 월세는 100만원입니다. 먼저 예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1억 플러스 가로 열고 100만원 곱하기 100입니다. 예. 그럼 가로 닫고 그러면 2억이 되죠. 맞죠?
그러면 그게 5% 때리면 1000만원이 됩니다. 예. 그러면 플러스 2억 원,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되겠죠. 예. 여기에서 기존 보증금 1억을 뺍니다. 예. 그러면 남은 돈이 1억 1000이죠. 그럼 1억 1000을 나누기 100 해버리면 110만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월세가 110만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웬만한 거는 풀리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된다고 되어 있죠.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권리금, 권리금을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권리금 부분이 법조문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호를 받는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주인이 권리금을 내주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주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방해를 못 하게끔, 예, 주인이 임차인이 그 받아가는 데 있어서 예, 방해를 못 하게끔 하는 법조문들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되게 판례도 있고 많은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일반 현실에서는 예,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